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10월도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달이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것 같네요. 오늘도 시장은 좀 변동성이 강한 하루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5G 관련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HLB를 시작으로 급등을 했던 이 섹터에서 어제 그제부터 이제 약간의 변동성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이 거래 물량을 먹으면서 올라가면 좋으나, 이 고점에서 1조를 두 번이나 때린 이후에 변동성이라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HLB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이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HLB를 매매하지 않는 사람 입장으로서 낙주 매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충분히 이제 포지션 포인트가 나왔지만, 이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다른 바닥에서 올라가는 우상향 종목에서, 이 우하향 말고 우상향 종목에서 신고가를 출현하는 IT 섹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덜 먹고, 덜 가슴 졸이고 싶어서 HLB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그간의 상승 이후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등락이 커요. 이 급등락을 먹는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장중 매매가 원활한 분들, 혹은 스캘핑 능력이 투철하신 분들 안에서 매매가 되는 거지, 손절에 대한 원칙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HLB 재료 무궁무진해요. 참 좋은 재료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식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아니면 이제 하나의 몰빵해서 이 종목이 끝까지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승부를 보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필수다라는 말씀을 전달 드립니다. 오늘 증시 참 뭐 여러모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특히 5G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원웨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이 어딜까라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장중에 KMW를 57,000원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고려했었고요. 고려했었고, 하락세, 특히 이제 하락 포지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문자도 보냈어요. 문자도 57,000원이라는 거를 문자로도 한번 보냈을 정도로 한번 낙주 매매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취소하고 다시 56,000원으로 가격 수정을 한 이후에 이것 또한 취소를 했습니다. 보수적 투자자 관점에서도 아직은 바닥이 아닌 거라는 판단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매수를 보류를 했기 때문에, 5G는 변동성이 여전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5G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전일 해외 증시를 보면은 실적 시즌 발표가 있었죠.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다소 있었으나 다우는 약보함,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가 마이너스 20%의 급락을 좀 보였던 반면에, 나스닥은 뭐 해외 증시를 바로 보자면 뭐 마이크론, 즉 반도체 섹터에서 좀 큰 폭의 반등이 있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5% 이상의 강세, AM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어플라이드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고개를 들고 갭 상승을 했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좀 일어났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이 갭을 지켜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도 여전히 지금 갭을 들어놓고 있고, 얼마 전에 좀 그저께죠, 바이오젠도 강한 모습이에요. 이렇듯 나스닥이 약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도 당연히 IT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IT 섹터는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IT 섹터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움직이는 포션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단기 그 안에서 뭐 추가 매수 정도만 진행이 될 뿐 IT는 뭐 진행을 못했고요. 개인적으로는 IT 섹터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냥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정적으로 보려고 IT를 지속적으로 본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환율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770원대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에 좀 지수가 좀 못 미친 게 계속 아쉬워요. 수급이 강하게 좀 더 유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삼성 하이닉스 위주로의 매매가 연속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우리가 크게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금리 인하 이슈입니다. 미 증시의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해외 증시를 다시 보면 나스닥이 예를 들면 금리 인하 이슈로 급등을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재료 소멸로 또 받아들이는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면 약간의 또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슈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이 제약바이오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HLB야 뭐 지금 그 유럽 쪽에서 나왔던 얘네 이제 연구 발표에 대해서 베스트로 선정된 부분이 사실 그렇게 선정되고 신약이 안 된 경우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시작이 되고 진행이 돼서 빨리빨리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폭발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 종목들 신라젠이라든지 뭐 펠룩스라든지 나머지 종목들은 확실히 바닥에서 쇼커버에 의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겠죠. 이 부분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두세 번의 반등 파동이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발로 시작된 제약바이오의 변동성 장세 속에서 어제부터예요. 어제 그제부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갭을 두고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한미약품 네 오늘 호재 발표하면서 올라오는 모습, 그 외 젠백스 추가적인 급등하는 모습 등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안에서 분명히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전히 단기 대응만 진행을 하는데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개별 호재가 남아있는 제약바이오는 공략을 할 거예요. 분명히 공략을 할 거고, 이런 종목에서 중장기 투자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중장기가 나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 나온 변동성, 그 밖에 폴더올폰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아쉬움이 많은 섹터예요. 이쪽에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가 이 정도까지 급등을 해버릴 줄 몰랐습니다. 아기상어 오늘 추가 상승세 있었고, 어제까지 관심 받던 삼성 출판사 오늘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로써 이제 뭐 기본적인 이 상승 동력은 좀 끝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양자 컴퓨터,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 그리고 SKT에서 이제 양자문 관련해서 3일 전에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양자 컴퓨터랑 엮어서 초폭등 장세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IT 장비 소재 섹터 급등 마감하는 흐름 좋았고요. 자, 수급 보면서 넘어갈게요. 오전 급락하는 모습은 분명히 제약바이오에서 수급 빠져서 이런 거고, 오후에 이 IT 소재 섹터로 엄청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급은 좋았는데 이 좋은 수급 속에서 제약바이오는 착살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에 체크를 해야 되고, 오늘 기관이 대거 IT 섹터를 좀 샀는데 특히 반도체 장비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쪽 섹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폴더폰 관련해서 약간의 고점 징후가 조금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약간은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변동성에 주의를 하면서 시장 체크를 해야 되고, 보면 바로 종목들 보면 뭐 최근 자화전자라든지 바닥에서 뭐 지금 카메라 모듈 쪽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후발로 가는 거죠. 뉴프렉스 FP10인데 또 얘도 후발로 지금 움직인 겁니다. 분명히 후발로 움직인 거예요. 선발로 간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뭐 잘 가던 종목들도 있었겠지만 후발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더라. 이거는 이 안에서 순환매하고 나머지 실적이 좀 딸리지만 엮어서 가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주도하는 종목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 코리아 서키트가 주도 대장 종목입니다. 완전 대장 종목이에요. 이렇게 될 후발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게 이렇게 갈 건가?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아요. 좋은 종목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플렉스도 관심 종목으로 계속 말씀만 드리고 매매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돌파시켜 놓고 갭으로 떠서 이 정도까지 흐름을 보인다 라는 게 지금 아무래도 이쪽으로 돈이 더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동진세미캠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저는 동진세미캠을 매매를 해서 손절을 했어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면서 매매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90만 주 하락하면서 이제 20만 주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장 막판에 저는 매도를 한 이유가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근데 경인양행은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얘는 기관의 이 덩어리 매도세가 좀 나타나서 너무 고가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도를 했고요. 경인양행은 그나마 기관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외인의 수급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경인양행이 이제 동진의 후발로 직전 고점을 넘기는 트라이를 할 걸로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럼 HLB부터 볼까요? HLB 변동성이 커요. HLB가 변동성이 크고 장중에 이제 뭐 물론 오늘 장중에 11선 찍을 때 아마 첫 키스 자리라고 하죠. 이런 자리 보고 이평선 첫 키스 자리, 여기도 이평선 첫 키스 자리가 어제 나왔고 오늘도 첫 자리죠. 그러다가 5일선 꺾이면 이평 이렇게 꺾이면 여기서 종목이 내려왔다가 아래에서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정도 올라오는 파동을 겪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파동마다 뭐 아래에서 잡는 사람은 익절을 정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닥 좋지는 않아요. 흐름이 시간 외에 3.8% 정도 좀 밀리는 모습이고, 일단 내일 음봉 출발을 해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 위에서 1조 그리고 1조 그리고 9천억입니다. 거래대금이.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도대체 얼마의 자금이 지금 여기서 돌았냐를 우리는 봐야 돼요. 시장에서 얼마의 자금이 돌았냐, 이거를 누군가는 버텨서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매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매수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뭐 밑에서 잡은 사람들 이쪽까지 보고요. 그리고 HLB의 판단은 지금 이제 전체 제약바이오, 특히 이번에 바닥권에서 올라갔던 제약바이오의 변동성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때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들 시세가 다시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라젠의 경우는 전혀 모멘텀이 없죠. 전혀 모멘텀이 없는데 이 매물 공백 자리는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신라젠을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하락의 폭이 좀 깊어질 때 3분봉 정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3분봉 정도를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봉의 하단 신라젠은 아래권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 필룩스는 그나마 버텨버리더라고요 오늘. 그 다음에 셀리버리는 이 추세 종목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 변동성이 커서 일단은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 정도로만 좀 보겠습니다. 동성제약 어제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은 시초가에 바로 매도를 했어요. 시작하면서 전량 함께 매도를 진행을 했고,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일단은 제약바이오 전부 다 관망 태세에서 좀 지켜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LB세미콘 소폭 공략을 했고요. LB세미콘은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은 봐도 무방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LB, 뭐 네페스, 뭐 SFA 반도체 전부 다 이쪽이 실적이 바탕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테스, 오늘은 테스나 이런 종목보다도 사실은 뭐 유니 테스트라든지, 지금 어제 이번에 좀 섹터군이 약간 바뀌는 느낌이 좀 들어요. 상정 관심주였던 KC텍 이런 쪽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들도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 높고요. PSK도 반도체 장비 중에서 박스를 만들고 가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윌비스는 오늘까지 변동성을 좀 주는데요. 좀 눌려주고 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 한번 봐보려고 하고, 시세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나 다음 주에 한번 체크를 해보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좋아요. 신고가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LG노텍과 삼성전기를 함께 놓고 보셔야 돼요. LG노텍과 삼성전기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같은 소재 종목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대형주다 보니까 좀 늦더라도 이렇게 우상향을 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전부 다 홀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도 물론 좋고, 그 다음 삼성출판사 오늘 하루 시원하게 파동 주고 끝났네요. 직전 고점에서 이제 시가를 띄우는 마지막 파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출판사는 포트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전일 넥슨GT 시초가 공략해 보겠다라고 했던 넥슨GT 오늘 시초가 들어가서 뭐 한 5% 정도 먹은 것 같네요. 5%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매도를 됐으니까 다음 주에 좋을 것 같아요. 넥슨GT도 일단 여기 박스에 걸려 있는데 한 번 정도 박스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1월 V40가 있어서 아마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넥슨GT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오늘 양자 컴퓨터 우디넷 시상가를 갔고요. 양자 컴퓨터로 그 중에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도 함께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이제 종가 부근에서 좀 많이
매물 출회가 좀 됐어요. 종가 부분에서 매물 출회가 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 만약에 여기서 갭을 안 들었다면 오히려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드림 시큐리티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상갈 것처럼 해놓고 이제 나중에 가는. 그래서 코이버도 한 번 더 시세가 준다면 다시 한번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양자암호 관련해서 코이버 관심 가져보시고요. 전부 다 신고가 돌파 흐름입니다. 예전 경인양행 때와 같은 뭐 이런 돌파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할 포인트가 나올 걸로 이제는 보여져요. 코이버.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코이버 보시고, 엠바이오니아 오늘 이제 되게 집중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는 그냥 한 주 사봤어요. 한 주, 그 다음에 한 주 사보고, 오늘 이제 타점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주씩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서, 네, 매도,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여기서는 팔질 못하고,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사서, 여기서 일부 청산, 여기서 전량 익절, 이렇게 매매를 했네요. 이거는 회원들 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못했는데, 굉장히 강한 종목에서 나오는 이런 패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이 수급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날 또 다시 한번, 네, 종목을, 네, 보려고 합니다. 시장 수급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쪽에서 급등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쫓아가다 보면 물리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5G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한 적이 없고, 관심을 갖는다 라는 말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낙주 매매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낙폭과대에 대해서. 얘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뭐 이거를 공격적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추세 꺾였어요. 분명히 이 급등을 시켜놓고, 뭐 KMW도 예를 들면 이때부터 시작했다 치고 7만원에 시작해서 10배를 올렸으니까, 추세로 10배를 올렸기 때문에 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면 이러한 추세의 모양이 나오겠죠. 이 대칭으로 갈 겁니다. 이 추세의 모양이 이렇게 추세를 냈고,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 이런 식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박스 구간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둘 중 하나예요. 여기에 있는 박스에서 멈출 것인가. 근데 모든 이 강한 종목의 특성은 이평선에서 한 번씩은 드라이브를 해준다. 그럼 60일선 이평과 지금 120일선 이평의 사이에서 떨어졌다면, 이 120일선을 잠시 키스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를 보류를 했던 거고요. 여기서 하방으로 좀 더 빼주면 좋겠죠. 한 번 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 이 단기 반등, 이런 반등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전략이라 우상향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라젠, 뒤로 가서 신라젠을 한번 보면 고점에서 이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13%, 그 다음에 11선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하고, 여기에서 아무튼 이 언저리에서 다시 바닥을 잡고, 대장은 그냥 죽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러한 지그재그를 하겠죠. 그러면서 네, 단기 조정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신라젠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는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뭘까요? 바닥에서 이렇게 20배를 보낼 수 있었던 거는 뭘까요?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뭘까요? 실체가 없어서 빠진 거예요. 실체. 근데 이제 HLB의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 플러스 그 실체가 가시권에 다가가고 있어서 이러한 악재를 딛고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리에 돌아가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때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현실로 되다 보니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여기에서 이 조정의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시간을 두고 뭐 내년 뭐 1, 2월 달에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버티고 간다라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바라고요. 자, 이번 한 주간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 어려운 장 버티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음 한 주는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